네, 오늘 시장 마무리했고 과연 오늘 장 눈에 띄었던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투자 의견을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번 시간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늘 수상한 종목 보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고스톱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냥 국내 증시 고냐 스톱이냐라는 거를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의견이십니까? 고했으면 좋겠지만 네. 너무 좀 매도세가 강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군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2차 전지를 살 뿐이지 반도체 빅2 굉장히 뭐 누가 봐도 굉장히 매도할 때 크게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적게 매수하는, 그리고 시장의 거래대금도 좀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추석 전에 발표될 지표들도 많고 또 다음 주엔 또 컷오프 위칭데이까지 있어요. 그래서 투심을 굉장히 급반전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좋은데 지표 뭐 어떻게 나왔는지 또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투심을 좀 강하게 좀 살릴 만한 요인이 추석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스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는 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참 이래서 매년 9월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아래서 봐야 될 종목들 골라볼게요.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시죠. 6개밖에 안 됐네요. 네. 그런 날도 있죠. 네, 2주 전에는 100%였나? 맞아요. 네. 네. 평균이 80이고. 너무 긍정적이셔서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100% 한번 노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대왕고래 테마가 많고요. 확실히 주도주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인기 검색 상위예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SK하이닉스, 카카오, M83, 제약펜터, 알테오젠 쫙 급락이고요. 셀러메드는 오후장부터 시세가 나오더니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SK하이닉스, 지난번에 이상윤 이사님이 수상한 종목을 하면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스탑을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죠. 네,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락해도 이 성장성이라던가 본업에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샌디멘탈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주셨을 때 이상윤 이사님은 그래도 좀 피해보자라는 스톱이었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그 의견 유지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주가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의견을 바꿔보겠다라는 입장이신지요? 네. 그때가 21만 원대였고 기억하는 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SK하이닉스면은 고하지. 뭐 잘못 얘기해서 또 욕먹을 일이냐.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솔직히 그때 이제 뭐 스톱을 이제 말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전에 나온 그 대표님은 아니십니까? 네, 대표님은 아니고요. 그래도 아마 얼굴 보시면 네, 아실 텐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있는데 정말 반도체 이미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뭐 고점이 뭐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미 3개월 전 얘기고요. 뭐 수급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조금 뭐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8월 초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선호 섹터를 반도체에서 소비재로 바꿨으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8월 초에 그 광노정 사장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메모리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반도체가 좀 한 6개월 정도 앞당기니까 올해 연말부터는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말부터 이제 가격 하락 이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렇게 하나씩 좀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참 애널리스트 분들도 SK하이닉스를 목표가 하향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을 정도고, 그리고 뭐 깐부이 또 엔비디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좀 피크아웃 고민을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고 엔비디아까지 흘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뭐 긍정적이기보다는 뭐 관망이나 뭐 중립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스톱 의견. 네.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스톱이 어느 정도 좀 멈출 때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라던가 좀 시장의 그런 투심이 살아날 때쯤이면 SK하이닉스를 그때는 다시 담아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네. 15만 원 참 중요한 가격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오면
또 한 번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사님은 어느 신호탄에 SK하이닉스를 고루 바꾸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지표가 잘 나왔다. 나는 고용만 본다. 혹은 물가만 본다. 혹은 금리 인하가 단행된 그 시점. 딱 어느 시그널 보실 겁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네. 좀 멈출 필요가 있겠다. 수급. 네, 그래서 지난 6월 19일부터 외국인이 좀 살펴보니까 네. 오늘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시간상 어제까지 6월 19일부터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8월 달에만 9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매도세가 참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좋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든 전망이든 부정적인 거든 뭐 논쟁할 필요 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SK하이닉스 여기서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21만 원 그 호황기에도 스톱 의견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 이상현 비사님이 결국 SK하이닉스를 적중시켜 버렸네요. 스톱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M83 보죠. 오늘 6.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테마로도 묶이기도 했었고 참 여러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특히 요즘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새내기 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M83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테마가 하루 이틀 좀 더 가서 놀랐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입니까? 그래도 요 종목만은 좀 강했었는데 네. 나홀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 여건 좀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9월 2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 초반에 흐름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할 수 있을 때 그때 고점이 나왔다. 그런 고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월요일 날 장 초반 5분 동안에 막 3만2천원 넘어갈 때 5분 동안에 거래량이 150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근데 또 뭐 조금 아랫거리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월요일 날 장 초반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주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수급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체크가 됐기 때문에 좀 스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83 스톱. 그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좀 살아남았던 버텼던 왜냐하면 새내기주였기 때문에 또 네. 최근에 투자자들의 수급이 쏠렸던 분야였는데 오늘은 이 시장 하락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83 하락 전환했고 스톱 의견 드릴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셀러메드. 저희 시청자분도 딱 요거 뜨자마자 셀러메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후장부터 시세가 좀 급변했잖아요. 치료미용 다 잡는다.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무세포 동종진피 신제품 셀루덤 P를 개발 완료한 데 이어서 셀루덤 젠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 이게 뭔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이렇게 엮이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걸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인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에 또 피부 미용 쪽, 또 APR이나 클래시스 폼도 좋고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뭐 한 2,5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쪽 시장이 굉장히 또 이렇게 시장 규모가 몇천억이 아니고 또 뭐 조 단위 붙으면은 시장에서 항상 늘상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게 개발이 뭐 이르면 뭐 올해 말 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뭐 긍정적으로 부각받았다라는 생각이고 그 상장 주식수가 4,9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한 4,200만 주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율이 높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된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한가 같지만 상한가 마감했지만 좀 상한가에서 풀렸다가 상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상한가 잔량이 많다고 해서 환호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일 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최소한 뭐 한 2, 3% 이상이 되더라도 떠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제 흔들린 게 좀 매집인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보합이나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오늘 장일량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흔들기가 좀 이익 실현이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스톱? 네, 올라가도 좀 이제 상한 같지만 2,700~800원대는 네.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스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루메드 스톱 의견입니다. 물론 호재도 있었지만 최근 시장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었던 게 미용 의료기기 라인이고 또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윗꼬리를 달다가 결국 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스톱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핑거 볼게요. 요즘 테마주가 생각보다 강한데 근데 그 와중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 뭐 하루 이틀 가겠지 했는데 더 길어졌었죠. 네. 거기다가 딥페이크 하루 이틀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됐었고 이번엔 STU가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핑거의 앞으로 행보, STU 테마주들의 행보는 더 갈까요? 아니면은 테마도 빠르게 움직이니까 스톱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스톱인 것 같고요. 오늘 스톱이 많네요. 네, 스톱 오늘 많은데 다음 주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는 또 조각 투자 서비스 굉장히 뭐 분주하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뭐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회전율이 높습니다. 이게 좋게도 안 좋게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안 돼요. 936만 주. 근데 오늘 거래량이 2,100만 주가 넘어섰으니까 상장 주식수보다 2배가 더 많이 터진 거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을 모두 살펴보면 11,000원은 더 가더라도 네. 좀 한 번은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가격인데 거기에서 좀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빠지는 모습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윗꼬리 달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총 감안하면 변동성 커질 수 있고 좀 의미 있는 가격 갔다가 왔기 때문에 네. 좀 스톱을 말씀드립니다. 네, 핑거도 여기서는 스톱입니다. 오늘 4개의 수상한 종목 모두 다 지금까지 스톱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후보 JYP엔터 가보겠습니다. 한농화성 가보겠습니다. 4.7%의 상승 마감했어요. 너무 시청자분들이 JYP 이야기 많이 하길래 갈까 했는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농화성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의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다시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나름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많은 종목들이 버텨주거나 보합 마감한 종목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와중에 한농화성이 더 불을 뿜을 수 있었던 걸까요? 개별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전자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순환매가 좀 넓혀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 그리고 대장주도 있다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인데 이렇게 좀 올라온 다음에 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전농화성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서 좀 뭐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번 달에 또 정부에서는 뭐 전고체 또 이제 배터리 관련 뭐 투자나 또 관련돼서 또 종합 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하죠. 장기 로드맵을. 네. 그러면은 초니까 그래 뭐 대장주 살아 있고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매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슈가 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46파이 그쪽도 뭐 상승하는 이유가 또 결국에는 전기차 화재니까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계속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도 있고 9월에 발표될 이벤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그래도 과거보다 살아났다라는 것도 오늘 한농화성의 주가 상승에 보탬을 주었다. 그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10개 투자 의견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이비전웍스, 한농화성만 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너무의 JYP 엔터 했는데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베스트 종목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없으면 안 되겠죠. 뭘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 구조 굉장히 일단 탄탄합니다. 사업 구조 탄탄하고 정말 많습니다. 뭐 천연가스, 뭐 탐사 개발도 그렇고 에너지 소재, 뭐 구동 모터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22년에도 실적이 레벨업이 됐고 그 1년 후인 작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었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4분기에는 있을 수가 있겠고 8월 달에 공시가 있었는데 4분기에 그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6,000원, 손절가는 52,000원으로 제가 대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됐고요. 네. 이상윤 비사님 도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